22년 최신 판례 문제 3번, 4번이고요. 3번 A급, 4번 B급 했는데 4번도 좀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푸셨죠? 맨 마지막 문제 3번의 맨 마지막을 보면 갑이 2019년 2월 17일 이렇게 날짜 나오면 제소 기간 따져야 되시죠? 기간. 그다음에 2차 통지에 대하여 요거는 이제 대상적 격이죠. 그래서 소송 초급한가. 그래서 제소 기간과 이제 대상적 격을 써라 이런 내용이고, 이제 흐름을 보면 첫 번째 줄에 당시장 A는 이제 2018년 1월 9일 날 세 번째 줄에 조정금 6,200만 원 정도 수령을 통지를 했다. 갑에게. 이 갑에 대해서 여기 이제 1차 통지, 그다음에 송달 받았다. 그럼 이게 안날이 되는 거죠. 이게 안날.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봤으니까 이의시청 하라고 해서 A에게 이의시청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이의시청서에 소명 구체적인 문서하고 이제 소명 자료, 새로운 신청이라는 거, 새로운 신청, 이의신청 했는데 이제 새로운 신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8년 6월 11일 날 종전 가격 6,200만 원으로 동일한 액수로 심의 의결했고, A가 18년 6월 12일 날 2차 통지를 하죠. 동일한 금액 2차 통지를 했다. 6월 12일 날. 그래서 1차 통지가 있었고 이의시청에 의한 동일한 금액 2차 통지가 있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A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판례의 핵심 쟁점이 이의시청 갔을 때 동일한 금액으로 2차 통지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이의시청 기각결정이 나온 거예요. 기각결정. 그래서 이의시청 기각결정인데 원래 1차 거부가 있고 2차 거부가 새로운 거부가 되려면 새로운 신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쟁송 등을 안내해서 처분으로 신뢰한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등으로 판단한다. 이게 판례 입장인데, 요거는 조정금에 대한 내용인데 수익적 처분 신청 거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똑같이 이 시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이라면 2차 통지도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2차 처분도 18년 6월 12일자 2차 통지도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간 거죠. 심판. 그래서 갑이 A2에 심판 가서 A2가 18년 11월 29일 날 기각 재결하고 송달 받았다. 그럼 심판 가서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이니까 제소 기간에서 원래 이제 알았으니까 안날, 입조일랑 안날, 그다음에 입조일랑 단서에 따라서 요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 12월 29일부터 90일이죠. 90일이 되는 2월 3개월 정도 되니까 2월 29일까지 취소 소송을 갈 수 있는데 17일에 제기하고 있으므로 제소 기간을 충족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2차 통지에 대하여 대상적 격이죠. 2차 통지에 대해서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2차 통지도 새로운 신청이니까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고, 그래서 6월 12일 날 2차 통지가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2차 통지에 대해서 대상적 격을 충족한다. 2차 통지가 새로운 처분에 해당해야만 이제 제소기한도 결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대상적 격 제소기한을 충족한다. 그거 쓰는 거예요. 2번 판례 쟁점, 이 판례 핵심은 거부 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의시청했을 때 기각결정은 새로운 신청이라면, 이의시청이 새로운 신청이라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수익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의시청 내용이 그 다음 71페이지에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건 2차 거부하고 똑같죠. 아까 새로운 신청이라는 내용은 새로운 자료를 첨부하고 다시 심의를 거친다. 이런 내용이에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요게 이제 요 판례의 의예요. 그래서 3번 사안의 결 1. 대상적 격 이의신청하기 전에는 1차 통지만 있었지만 그 다음에 갑은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정금 결정을 통지받았기 때문에 이 조정 결정에 대한 신청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은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2차 거부로 볼 수는 없지만 갑의 이 신청은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여기 이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이걸 밝혀줘서 좀 점수를 올리려고 한 거죠. 키워드는 이제 새로운 신청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별도로 심의 의결했다. 이런 내용으로 봐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2차 통지를. 2차 통지는 1차 통지와 별도로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원처분주의, 예외적인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니까 따라서 갑은 원처분인 요 2차 통지, 6월 12일자 2차 통지에 대해서 제기하였으므로 대상 적격 충족한다. 2번 제소기간은 이제 6월 10일 안날이 되고 심판을 거쳤으므로 20조 1항 단서죠. 단서. 송달받은 날인 11월 29일부터 90일 내인 2월 17일에 제기하였으므로 충족한다. 그다음에 3번 다른 소송권을 충족한다면 갑의 취소송은 적법하다.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22년 4번 판례. 이 4번 판례는 여러분들 일단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보시고 74페이지의 문제. 보셨죠? 쟁점은 항상 마지막을 먼저 보라고 했어요. B2는 중앙노동위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중노위, 진노위, 중노위 이런 거 나오면 예외적인 재결주의 재심 판정이 대상이 된다. 대상적격 충족이죠. 대상적격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소송 요건을 쓰라는 얘기인데, 하나, B2는 이건 원고적격이죠. 원고적격. B2가 제3자라면 원고적격을 충족하는가. 그래서 통상 이제 제3자인 경우에 경업자, 경원자, 인인소송에서 인인소송의 경우에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원고적격을 충족한다. 사익보호 규정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런 문제를 볼 때에는 어디까지가 진노인가, 어디까지가 중노인가, 그걸 이제 나누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A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노위 A2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소송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처음에 사용자는 갑 영남 택시 회사이고 주식회사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표이사가 있는데 그 대표이사의 아들 회사예요. 회사. 그 다음에 갑원 상무이사죠. 갑원 상무이사. 그 다음에 근로자을에 대해서 갑원이 이제 회유를 한 거죠. 회유 이 부당노동행위,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B2가 이제 전국 산별노조 지부인데, 요 노조가 진노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갔는데, 요 갑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피청구인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각하 재결이 나온 것이고, 각하 결정.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기각이 나온 것이죠. 기각 결정. 그래서 이제 구제를 못 받았으니까 B2가 다시 중노위 A2에 갔는데, 갑원에 대한 부분은 기각 재결. 그다음에 부당노동 행위의 부분도 이제 기각 재결이 나와서 그다음에 소송 가게 됐다.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 하에서 보면 B2가 이제 제3자로서
원고 적격이 있는지 사익보호 규정이 있는지를 봤을 때 요 부당 노동 행위에 의하면 B2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단결권. 노조법상 보호되는 사익보호 규정이 단결권이고 단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따라서 원고 적격을 충족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B2를 보면 전국 택시 산별 노동조합 B2 그다음에 을이 있는데 갑의 대표이사, 갑 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인 상무이사 갑원과 했을 때 이런 행위에 대해서 B2가 갑원 상무이사 갑 이 회사를 상대로 이 발언이 을을 회유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배 개입에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라라는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진호의 A가 갑원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각하 결정, 갑 회사에 대한 구제 신청은 기각했고 각하 기각. 그다음에 중로의 A2가 갑원은 사업주가 아니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죠. 사업주가 아니어서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근데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부당 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재신청 모두 기각. 그래서 기각, 재결 이렇게 나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판례 쟁점을 보면 1번 피청구인 적격도 쟁점이 될 수가 있다. 피청구인 적격.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상대방인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 N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모두 포함된다. 사업의 경영 담당자, 상무이사, 갑원의 경우에는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한 사람, 갑원 포함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2번 청구인 또는 원고 적격이죠. 원고 적격. 그래서 특정 노조, 전국 택시 산별 노조인데 특정 노조 가입 또는 연대하려고 하는 노조, 그게 영남택시 노조인데 영남택시 노조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로 특정 노조, 전국 택시 산별 노조, 이게 B2죠. B2의 권리, 노동법상의 권리, 단결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라는 뜻은 노조법상 사익보호 규정이 있으므로 결론, 전국 택시 산별 노조가 부당 노동행위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 신청할 때 만약에 심판이라면 청구인 적격, 소송이라면 원고 적격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3번 사안 해결. 일단 예외적인 재결주의 써주시고 A2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송 대상 적격 충족. 그 다음에 2번이 핵심이죠. 이 사안에 갑원은 상무이사이므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에 해당해서 사용자의 구제 신청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용자가 을에 대해서 B2와 연대하지 말라는 취지로 회유한 행위, 이거는 B2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B2에게도 이 사건, 여기 이제 B2에게도 발언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구제 신청할 권리가 있는 바, 즉 구제 신청권이 노조법상 보호되는 사익이다. 사익. 결론, 원고 적격을 충족한다. 이렇게 좀 자세히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득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3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4번 말씀드렸고요. 4번 판례도 B급으로, 왜냐하면 원고 적격이 최근에 출제돼서 B급으로 나눠놨지만 얘도 좀 A급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